숲의 김용수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파트너십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자료를 가지고 그 UN 그 본부에서 한번 저희가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더 한국어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20만 명의 사람들과 나무를 심어 왔었는데요. 이 중에서 12개국에 170개 숲에 70만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어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남수단, 부룬디 이런 다양한 나라에 이제 숲을 조성을 해왔고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게임으로 나무를 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마고치처럼 나무를 키우면 실제로 지구에 숲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심어주는 그러한 게임이었고,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물펌프나 비료 이런 아이템들 안에 그 기업들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화의 물펌프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지나가고, 현대자동차의 비료를 주고, 이러한 형태의 광고 수익을 통해서 숲을 조성을 해왔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지연이가 나무를 심으면 어디선가 진짜 나무가 심어집니다. 지연이의 나무가 자랍니다. 게임을 하다, 환경을 살리다. 굉장히 이제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제가 2013년에 몽골이랑 중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었고, 여기에 처음에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나무를 심고 나서 1년 뒤면 다 죽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래서 왜 죽는지 찾아봤더니 이분들은 솔루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나무에게 물을 주는 물펌프를 이제 석유를 떼더라고요. 근데 그 석유가 비싸고 또 멀고 하니까 계속 안 채워놨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물이 없고 또 나무가 말라 죽고 이러한 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같이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 기술을 써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24시간 물을 주자. 점적 관수라고 해가지고 나무마다 그 파이프 관을 다 연결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렇게 심었던 나무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숲으로 변화됐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막을 숲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나무를 심는 게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아니었고 이 에너지 문제가 사실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그 펌프가 이제 가동이 안 됐던 것이 사실 문제였는데 그 정의를 현지인들을 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침 한화가 그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설득을 해서 여기에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놓으면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여기에 심어진 하나하나 한 그릇은 그 게임의 사용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 효과도 없고 사회공헌 효과도 없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희가 좀 발전했던 거는 이제 게임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숲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발전을 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는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고 있었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새로운 변화, 그러한 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좀 더 생각했던 거는 그 팬클럽이랑 함께 하는 거였어요. 혹시 여기에 신화창조 멤버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카시오페아다, 아니면은 BTS의 팬이다. 없죠. 네. 왜 그러냐면 1코를 하고 있어요. 1코,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행사를 참여하면 막 크게 웃으셨던 분, 이런 분들이 1코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게임으로 나무를 심다 보니까 게임의 나무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신화나무, 아니면 BTS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엑소나무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연락이 왔어요. 신화가 16주년 기념 숲을 만들고 싶다. 되게 오래된 장수 돌이죠. 그래서 그럼 숲을 만들자 해가지고 신화 숲을 먼저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신화 팬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숲을 만들면서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오고 또 그 공간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이 100개 정도의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의 이름이 붙여진 나무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날에 심어졌다. 1992년 5월 6일에 태어난 백현 오빠를 위해서 2014년 5월 6일에 숲을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스타 대신 팬들은 숲을 가꾸고 돌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제가 백현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나무를 정말 열정적이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네 절대 시들지 않게 할머니 돼서도 할게요. 올게요. 전 영원한 네. 엑소엘이니까. 네, 보셨죠? 저도 사실 나무를 되게 사랑하는데 이 친구들이 숲을 가면 이 나무를 이렇게 안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무와의 뽀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사랑할 수 있구나, 이 나무를 더. 그리고 이제 나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빠 나무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숲이나 공원에 있는 나무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지 않잖아요. 가로수나 이런 것들 일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제 스토리나 아니면 매개체가 이렇게 내 것이 자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나 꽃을 보낼 때 경조사에 보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백현 오빠의 생일일 때 이런 경사죠. 조사일 때도 보냅니다. 화환을 보내죠. 저희 그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무기력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오드리 헵번 가족들이 연락이 왔어요. 오드리 헵번 아들인데 자신이 오드리 헵번 칠드런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그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 숲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고 메일이 왔어요. 저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죠, 당연히. 왜냐면 오드리 헵번 아들이 어떻게 연락이 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근데 한번 연락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 스카이프 미팅을 한번 해요. 그런데 화상 채팅을 하다 보니까 좀 닮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드리 헵번 아드님이시구나 해가지고 한 1년간 준비를 하면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숲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9.11 메모리얼 숲도 가보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추모하는 공간들을 보면서 이 세월호 기억의 숲을 만들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한 달 동안 2억 5천만 원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이 모여가지고 그 돈으로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었었고, 이거를 만들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땅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딱 도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라남도 지사님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총리님 되셨는데, 그때 그 땅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었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기업이랑 많이 콜라보를 해서 기업한테 이제 돈을 좀 요청을 했는데, 워낙 이제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누구도 후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자, 시민들은 도와줄 거다 해서 긴가민가 하면 사실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모아주셨고, 거기에서 참여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이제 팽목항에 그 기지국으로 출장을 온 거예요. SK텔레콤 직원이신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출장을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보너스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 보너스 금액이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다 이제 펀딩 하셨어요. 기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숲을 만들게 됐었고, 이곳에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미디어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적혀 각인되어 있는 공간들, 기억의 벽이라고 하고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름표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저희가 붙인 게 아닙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꽃도 놓고 가고, 이렇게 바람개비도 중학생 애들이 만들어 놓고 하고, 그래서 하나의 교육 산실로서 숲이 조성이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아서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We are here today as a family, not as politicians, not even as humanitarians, but as a family to extend our hand and our heart
to all the families that have been affected by the tragedy of the sinking of the MBC wall. A year has now passed, and instead of sending flowers to the families, we wished to create something beautiful, a natural platform amidst all of the investigations, all of the pain, all of the politics. We wanted to create a platform that would bring some feelings of hope, comfort, and that would create a place from which everyone can work towards a future. 이렇게 숲이 만들어져서 이 공간은 굉장히 이제 발전적으로 잘 가고 있고, 또 이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 공간이 굉장히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사업들도 많이 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개 국가에서 하는데, 해외에는 어떤 나무가 필요하냐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무들이 필요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조경을 한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 숲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이카 CTS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메이큐얼 팜이라고 하고 있고, 매일 일깨우는 음료를 만들자라는 건데, 이게 사실 커피를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커피 나무를 만들 때 다양한 인증을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고, 비콥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건 네팔이나 롬복 같은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물자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농지가 파괴되는 것들을 복구하는 사업을 하는 데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파괴된 농지들을 복구해주고, 거기에 커피 나무를 심어주고, 그들이 생계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고, 여긴 르완다인데요. 르완다는 그 전기가 없어요. 오프그리드 환경인데 전기가 없다 보니까 왼쪽에 보시면 그 커피는 낮에 다 수확을 합니다. 햇빛이 있을 때 낮에 다 수확을 해서 이 가공센터에 저녁에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뭐 그 농부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그 체리를 여기다 팝니다. 팔면 그거를 저렇게 불량품을 빼내고 다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손전등 하나 켜고 모든 작업을 해요. 얘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되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체적 농가들이 다 빈곤해요. 왜 빈곤하냐면, 그 우리가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면 농가에 가는 거는 25원, 25원. 뭐 굉장히 작은 비용이죠. 근데 한국의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유통 마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농지들이 다 그냥 벌목을 해가지고 재배를 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되게 파괴되는데, 여기 보시면 커피 나무가 밑에 작게 자라고 그 위에 바나나나 아보카도 이런 걸 같이 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음이 되냐면 그 잎이 천연 비료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벌레 잡아먹고, 그리고 품질이 훨씬 좋아져서 스페셜티 커피가 돼요. 그래서 이런 농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더 좋아져야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 크라우드 파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다시 오픈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의 도움으로 농사를 같이 짓는 거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했더니 동참을 많이 해준 거죠. 내가 펀딩할게. 그 돈을 바탕으로 저희가 물건을 팔고 또 재건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산림 파괴가 진짜 막아지고, 또 농부들이 이걸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새 삶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재난에서 복원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해냈고, 이게 저희가 마지막 나온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는 어디랑 만드냐면 테라로사 커피 아시죠? 거기랑 만들어서 최상의 품질로 그것들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결국에 저희가 이제 그 농부들에게 바로 구매를 해주고, 또 그 위워크라고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 오피스에 판매를 해서 농부들은 열심히 생산만 하면 되고, 이것을 파는 걱정을 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위워크 지점들이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1년에 2톤 정도 팔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달에 1.5톤 정도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량이 많이 증가됐고, 농부들도 그래서 기뻐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저희 이제 커피 종류들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줄을 와서 서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소득이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생산량도 2톤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런 솔루션을 어디에 좀 더 도입해볼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니까 미세먼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까와 같은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새롭고 좀 솔루션을 발견을 해서 가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숲을 조성을 해서 도시에 녹화를 시켜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숲 조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들에게 숲을 조성하는 게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숲 조성해주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적정하게 있을 때는 운동장 밖을 녹화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좋은데, 그 문제가 심각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실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들이고, 실제로 나무를 심고 환경교육 같은 걸 해주죠. 이것들을 이제 확장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더 가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실제 그 공기정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물들을 이제 배치를 해주고 있고요. 이 반려나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그루씩 다 입양하게 만듭니다. 고양이나 동물처럼.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식재한 부지인데, 보시면은 이 실내에 이렇게 나무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실내도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랑 동일하게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외 공기질이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보면 실내 공기질이 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요즘은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면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오늘 또 미세먼지 높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실내를 공기를 정화시켜주자 해서 실내에 이렇게 식물들을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실숲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지난 4월에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5월 말까지 50여 개의 학교가 이 숲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그 실내 교실숲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화분에 기업들 로고가 조그맣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광고를 하고, 아이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게 되면 환기를 안 시켜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것 또한 나무가 흡수해주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산불 피해지 복구라든지, 그리고 백두대간에 있는 멸종위기종들, 기후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라지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을 보호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숲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숲 조성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저희가 이 여러가지 솔루션들을 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소년들을 기억하는 숲이라는 공간이고, 보면 이 담장에 이렇게 대청마루가 있고, 여기는 꽃이 많이 피는 나무들을 심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숲을 조성하기 전에 인터뷰를 해요. 할머니들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꽃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꽃을. 그래서 나비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 상징하는 게 나비죠. 그래서 할머니 나비를 왜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꽃을 왜 좋아하시나요? 할머니가 되게 이쁘셔서 그런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살면서 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태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너무 한이 된대요. 남자한테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꽃을 받아보는 그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고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꽃이 많이 찾아오는 나무를 심어드렸고, 이 대청마루를 했던 거는 할머니들한테 공통적으로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잡혀가기 전 17살 전의 기억, 그거 말고는 다 불행한 기억, 그 뒤로는. 그래서 17살 때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던 앞마당의 모습, 그거를 좀 재현해달라 라고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 공간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저희 커피 농장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임팩트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보면은 4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런 숲의 가치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정부 지자체나 NPO 파트너들이 협력하고 있고 기업들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창업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네팔의 숲 조성한 영상들을 보도록 할게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지난 25년 동안 이곳 산림의 30%가 사라졌습니다. 바나나 옥수수 등 곡식을 재배하는 계단식 농업 때문이었는데 커피나무 농장만이 유일하게 울창한 숲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Nepal has a very ideal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climate for growing coffee. However, due to lack of adequate education, finances, knowledge, and equipments, we are not able to produce good quality varieties of coffee. Himalayan Java and Tree Planet would like to address this problem by investing in the coffee producing projects. राम्रो आम्दानी दिनेछ र कफी खेतीले नै मेरो परिवारको जीवनस्तर सुधार्नेछ। म मेरो परिवारको उज्जवल भविष्यको साथै छोराछोरीलाई उच्च शिक्षा दिलाउन चाहन्छु र यसले नै मेरो देशको भविष्य उज्जवल बनाउनेछ। मलाई विश्वास छ यो नै सबैको चाहना हो। 트리플래닛도 처음에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네팔의 커피나무 농장을 만들고 중국의 사막화를 막고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리플래닛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의 목표는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1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1억 명이 함께 나무를 심고 또 그것을 사랑해 나가고 또 어떤 나무는 그게 백현의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그 세월호 아이들일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위안부 할머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저런 나무들은 관심이 없지만 그 나무가 백현이 될 때, 세월호 아이들이 될 때, 위안부 할머니가 될 때, 또 어느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커피나무가 될 때는 그 나무의 그 가치는 굉장히 커지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의 참여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